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은 이제 14주차 2차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안락사 이제 요점 정리 지나간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했던 내용들 가운데 핵심적인 요점 첫 번째 주제가 안락사였죠. 안락사. 이번 주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제 가운데서 이제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것은 여기 의식의 작용, 뭐 인간 중심주의,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 예상 문제로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인격론이죠. 137페이지. 인격론. 자, 인간은 인격 존재다. 그 인격적이다. 동물들은 동격이 있나? 동격과 인격의 차이점은 동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던 상호 관계적인 개념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 물론 때를 지어서 다니긴 하지만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존재, 관계적 존재.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고 또 상대방에게 내가 책임적이다. 다른 인간을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다른 인간에 대해서 내가 책임적인 존재가 될 때 그건 인격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동물들처럼 그냥 그 어떤 감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인격 존재, 인간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툴리의 인격론이 나오죠. 툴리의 인격론. 그걸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겠죠. 자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툴리는. 인간은 자의식. 인간의 인격성을 툴리는 자의식에서 찾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툴리의 인격론과 함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엥겔하트.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고 제가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설명을 했죠. 엥겔하트. 툴리의 인격론과 엥겔하트의 인격론. 툴리의 인격론은 인간은 의식작용과 사고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자, 내가 누구인가? 이게 자의식이에요. 자기 정체성. 나에 대한 의식이에요. 근데 동물들은 자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자의식을 가진 존재다. 이게 툴리의 인격론이고, 엥겔하트의 인격론은 여기 139페이지 보면, 자, 툴리는 인격의 특징이 자기의식, 이성, 도덕감. 인간의 인격성은 도덕성 속에 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한 사람이 엥겔하트. 자, 그 툴리와 엥겔하트의 인격 존재, 인격이에, 인간이에, 그걸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생명윤리학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사람은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피터 싱어. 피터 싱어 기억나시죠? 142페이지.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감수성. 자, 근데 그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인간에게만 제한한 사람이 아니라 피터 싱어는 동물에게까지 확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동물까지 확장시켜서 동물들도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동물들도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거죠. 생명의 가치를 강조한 거예요. 마치 인간들 사이에서 인종차별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종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종의, 인간이라고 하는 종과 동물이라고 하는 종의 종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사람이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여기 동물에 대해서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간의 비교적 작은 이익과 관계되는 동물의 생명의 복지를 비교해서 동물의 권리를 존중했는데 이게 바로 효율적 이타주의예요. 효율적 이타주의. 인간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은 한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자. 이게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 자, 이 피터 싱어의 동물 권리론, 동물의 권리를 생명윤리학에서 처음으로 강조한 사람이에요. 생명윤리학에서 인간의 생명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동물의 권리도 강조한 피터 싱어. 이 피터 싱어는 동물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물의 생명권도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동물 보호 운동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기 좋은 것이 9장에 나오는 터미널 케어. 터미널 케어. 자, 터미널 케어. 여기 뒤에 나오는 그 죽음의 문제 뒤에 나온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퀴블러-로스의 터미널 케어론. 퀴블러-로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시험 문제를 위해서 요점 정리하는 거 첫 번째 안락사, 그 다음에 인간이의, 자 여기 툴리, 엥겔하트의 인간이의, 피터 싱어의 인간이의, 툴리, 엥겔하트. 그 다음에 터미널 케어 부분에서는 퀴블러-로스. 퀴블러-로스의 터미널 케어론. 이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기 좋은, 또 이것도 영순이죠. 자, 퀴블러-로스의 터미널 케어론에서 핵심적인 것은 5가지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자, 터미널 케어론에서 죽음을 선고받은 이 말기 환자는 5단계를 거쳐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나? 죽을 수 없다.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만 왜 죽어야 돼?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고 더 약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보다 더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도 많은데 나는 지금 나이가 젊은데 왜 내가 죽어야 돼? 하는 그 분노가 심리적으로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여기 거래라고 그랬는데 거래라기보다는 타협이에요. 내가 이제 그 타협해요. 내가 어느 정도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 어느 선까지 내가 그걸 인정해야 되겠다. 그 타협하는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4번째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내가 생명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마음속에는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는 억울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억울의 과정이 경과한 이후에는 그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게 돼요. 그 순간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수용의 단계까지 가면 나중에는 죽음 직전까지 가서는 여기 보면
데카섹시스라고 그래요. 데카섹시스, 해탈의 경지 이런다고 그랬죠. 해탈의 경지. 그래서 터미널 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뭐냐? 모든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이 이 과정을 잘 거쳐 나가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과정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인하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끝까지 나 죽을 수 없어 하다 죽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인간이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 자신의 죽음을 이거 수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억울함을 느끼다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더 연장시킬 수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이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 그 사람이 죽음을 수용하는 그 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자는 것이 바로 터미널 케어예요. 그것이 바로 호스피스죠. 호스피스. 결국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에까지 가도록 계속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미널 케어하고 호스피스라는 것이 결국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요거 머릿속에, 그렇다고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부인, 분노, 거래, 억울, 수용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안에 이렇게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주 드리는 이유는 중간고사 때 이걸 좀 시험 문제를 거의 가르쳐 주다시피 했는데 답안을 너무 성의 없이 쓴 학생들도 있고 거의 백신의 학생들이 많아서 이번에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 중에 더 잘 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좋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학기말고사는 좀 열심히 치셔서 중간고사 못 본 학생들은 점수를 많이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터미널 케어하고 비슷한 개념이 완화의료라고 하는 호스피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책의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퀴블러-로스의 죽음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전자 기술이 나오는데 유전공학이에요. 유전공학. 여러분 책 10장에 나오죠. 161페이지. 유전공학. 자, 그 유전공학이 왜 도입이 됐는가? 생명윤리에서 유전공학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게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전자 치료. 왜냐하면 많은 질병의 원인들 가운데 지금까지 치료할 수 없었던 질병들의 원인이 결국 유전자 문제라는 거예요. DNA. 유전자가 원인이 된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는 유전자를 통해서 치료하는 거죠. 이 지놈 프로젝트죠. 지놈 프로젝트.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 인간의 유전자 안에 그 염색체들의 그 종류들이 많은데 각 염색체마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특별한 어떤 하나의 특징들을 나타내는데 그런 염색체 이상이 생겼을 때 유전적 질병들이 생긴다는 거죠. 과거에는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질병들의 원인이 밝혀졌고 그런 유전자, 염색체 하나의 조작을 통해서 그 유전적인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유전공학이 누부시게 발전되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특히 여기 보면 164페이지도 보면 뭐 ADIA라든지 그런 유전자 안에 나타나는 이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전공학이 의료 분야에 아주 획기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래서 유전자를
통한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 외에 유전자 진단이 있어요. 이건 치료고 이건 예방이죠. 유전자 진단은 유전적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구되는 분야고, 유전자 치료는 이미 유전적인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염색체를 조작을 통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향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쭉 나오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볼 것은 발증 전 진단과 보인자 진단, 유전자 진단의 종류예요. 발증 전 진단과 보인자 진단. 그게 무엇인가? 발증 전 진단과 보인자 진단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출생 전 진단, 산전 진단이라고 그러죠. 산전 진단, 출생 전 진단,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고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공학이 연구하는 분야가 아주 새로운 분야인데, 새로 개척된 분야죠. 그게 우생학의 문제예요. 우생학. 유전공학 기술이 적용되는 새로운 생명의료윤리의 분야가 우생학이에요. 자, 여러분 책에 173페이지 보면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을 여러분 줄쳐 놓으시라고 그랬죠. 173페이지 중간에 우생학은 진화론이나 유전학을 배경으로 열등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은 제거하고 긍정적인 면은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학을 배경으로 유전적으로 볼 때 열등한 것은 배제시키고 우수한 것은 발전시키는 게 바로 우생학이죠. 인공선택이에요. 이것을 진화론은 자연선택인데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선택된 개체가 살아남아요. 그런데 우생학은 인공선택이라고 해서 인간이 더 적응 잘하는 것을 자기가 선별해서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죠. 진화론이 자연선택이라면 우생학은 인공선택이다. 그리고 우생학은 무엇이냐, 그 우생학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기 꼭 책에 있는 내용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생보호법과 소극적 우생학. 자, 적극적 우생학과 소극적 우생학이 무엇인가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제 우생학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우생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생학의 종류에 적극적 우생학이 있고 소극적 우생학이 있다. 자, 적극적 우생학은 우수한 형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기 175페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출산을 장려하는 거예요. 우수한 형질을 가진 사람들, 건강하다든지 머리가 좋다든지 사회적인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면서 우수한 자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적극적 우생학이에요. 자, 소극적 우생학은 뭐냐면 단종법이라고 그러죠. 유전성, 이것도 줄쳐 놓으세요. 줄쳐 놓으시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실 거예요. 175페이지 둘레 다섯째 줄. 유전성 정신병,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정신병질, 네 번째는 유전성 신체질환들. 뭐 이렇게 사지마비라든지 선천적 기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네 가지, 특별하게 네 가지 문제점들을 기초로 해서 이런 형질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유전적으로 자손을 이어나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형질들이 계속 전해지지 않도록 그걸 막는 거죠. 이걸 단종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소극적 우생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극적 우생학은
열성 형질을 제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은 우성 형질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네 번째 학기말고사의 예상 문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두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이 informed concept. informed consent. 자, 여기서는 환자의 알 권리, 환자의 정보권, 알 권리와 그 다음에 환자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율권. 자율권 내지는 자기결정권이죠. informed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이라든지 질병의 내용과 치료의 과정과 치료 효과와 치료 결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요. 의사들이 다 그걸 쥐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자신의 질병과 상태와 미래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알 권리, 치료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컨센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과거엔 내가 알지 못하고 타율적으로 강요된 동의를 했는데 환자들이 이제는 자기가 알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할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informed consent. 자,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동의. 그런 내용이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야. 존중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1페이지 나오는 퍼터널리즘 비판이죠. 퍼터널리즘. 비취 모델이에요. 비취 모델이라고 하죠. 자, 이 인포럼드 컨셉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퍼터널리즘은 뭐냐면 여기 이제 용어를 정리해 주셔야 되죠. 181페이지 중간에 보면 퍼터널리즘이란 아버지나 신부를 의미하는 퍼터. 그래서 아버지주의, 그러니까 부권주의로 번역된다는 거죠. 의사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informed consent라고 하는 건 뭐냐? 환자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 요약을 해 놓으세요. informed consent는 환자 중심주의. 자, 그럼 그 반대가 퍼터널리즘이에요. 지금까지 의료계에는 퍼터널리즘이 지배해왔다는 거죠. 의사가 아버지처럼 부권주의적으로 강압적으로 환자에게 치료를 강요하고 또 치료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전통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informed consent다. 그래서 파터널리즘을 비판하는 것이다. 자, 환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는 이론이나 도리에 근거하여 환자를 대하고 이해나 동의를 얻어서 의료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게 바로 비추라고 하는 사람이 informed consent라고 하는 새로운 환자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퍼터널리즘을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네 가지로 유형화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결정적인 것. 비추가 말하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의 네 가지 유형. 요건 반드시 여러분이 181페이지 줄을 쳐 놓으시고 기술자 모델, 성직자 모델, 동료 모델, 계약 모델. 자, 이 가운데 이 비취가 자기가 강조하는 자신의 의견이 숨겨져 있다고 그랬죠. 자신이 강조하는 숨겨져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기억나시죠? 바람직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 모델은 1, 2, 3, 4번 중에 무엇인가? 기술자 모델은 의사가 과학자, 기술자처럼 행동하는 거고 성직자 모델은
성직자는 아버지처럼 행동한다. 파터널리즘이 좀 들어가 있죠. 동료 모델은 의사는 동료 내지 친구로서 환자를 대한다. 아주 친근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비취는 네 가지 모델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네 번째 계약 모델에 집어넣고 그걸 강조하면서 네 번째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계속 요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